최근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국제선 항공기 증편이 이유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라남도가 항공사에 지원하던 손실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류순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무안경찰서의 허술한 야간 청사 보안이 보도된 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다른 경찰서 야간 당직 근무 체계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원이 공무원을 대동하고 주민 등을 상대로 자녀 결혼식 피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주항공은 국제선의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전남도의 예산 지원 중단도 명분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여수공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항공기편은 모두 7편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수공항 철수 계획과 관련해 국제선 항공기의 증편을 위해 국내선 운항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명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던 연간 10억여 원의 손실재정 지원금을 지난해 이후 중단한 게 철수 명분이 된 겁니다. 도는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이 111만 6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더 이상 지원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공항 활성화가 돼 있고 저희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용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활성화 좀 똑같은 수준으로 좀 맞춰보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지급이 되고 여수공항에는 올해부터는 좀 중단이 돼 있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지역 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공항 연계된 물류나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끊기면 항공사에서는 또 제2의 제주항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철수를 또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이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공사 측도 모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항공사를 지원해줘서 항공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운항의 어떤 그 기틀을 좀 더 마련을 해주면은 또 여객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공항이 또 그 적자폭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사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남도 의회는 내년 추경 등을 통해 항공사 재정 지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를 않았었던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전남 동부지역은 내년부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포함해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항공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노선과 항공편 확보 노력과 함께 일관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남도의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제 막 새롭게 도약하는 여수공항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부가 공식 결정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모두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 등 259명을 공식 결정했고, 이 가운데 여수시에서 희생자 16명과 유족 58명, 반개 혈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이 희생자에게만 지원된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장 군수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순천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근 자치단체 간 협치의 아쉬움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류 순천이라는 공약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해양 습지 정원 유치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최우식 기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100일 동안 시정을 이끄시면서 많은 점을 느끼셨을 텐데 민선 8기에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아니면 꼭 바꿔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전남 동부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과연 우리가 순천 여수 광양이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가는 게 우리에게 장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문입니다. 이 전남 동부 지역의 미래를 같이 좀 고민하는 토대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시정으로서는 정말 할 일이 타산입니다. 우선은 박람회도 해야지, 경전선 문제도 해결해야지, 또 이게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못할 정도로 아주 현안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는 현재 내년 정원 박람회가 가장 큰 현안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박람회 이후에 순천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 박람회는 정말 외국 것을 베껴 와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박람회였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전국에 정원 박람회가 유행처럼 번졌고 국가정원을 서로 하려고 지금 온 도시들이 경쟁하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의 트렌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시대적으로도 화두가 웰니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접목되지 않고는 되지도 않고 또 이제는 정원박람회를 시내로 끌어당기지 않고는 그 도시가 이 정원박람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순천은 내년 10월이 넘어가면 한 단계 분명히 올라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도시는 될 수 없지만은 시대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가장 선도하는 순천시가 될 거다.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중소기업처럼 우리 시는 그렇게 될 거다. 확신합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인류 순천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 중에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를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있는 도시를 컴팩트하게 공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지금 분류할 정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순천에 뿌리가 있고 혼이 있는 곳들을 재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진 도심보다는 모아지는 도심, 그리고 여기 살아도 충분하게 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 당연하게 우리는 미래에 투자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투자하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양 습지 정원 요즘 많이 관심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서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이제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됐거든요. 정부가 뒤늦게지만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순천을 떠나서도 크게 환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자만 일대 같이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용역은 완성돼서 중앙정부에 제출이 됐거든요. 아마도 내년 3월쯤이면 이제 이 국가정원의 국가해양정원의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순천이 만일에 이게 된다면 내륙의 국가정원과 국가해양정원을 가진 세계의 최초의 도시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은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도시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생산시설도 마땅치 않은 이 도시를 서울특별시나 부산시가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우리 도시를 키워내신 게 순천 시민들입니다. 저는 이 시민들이 반드시 순천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의 한 경찰서 야간 당직자들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자는 등 경찰서 청사 보안이 엉망이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남 지역 모든 경찰서의 야간 당직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경찰서 CCTV 관리 책임자 전화번호가 황당하게도 성당으로 연결됐던 무안경찰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똑같이 성당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당입니다. 경찰은 언제부터 전화번호가 잘못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당이 지금 연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해버린 거죠. 전화번호 그걸 안 쓰는데 그걸 놔둬버린 거죠. 이 밖에도 무안경찰서의 야간 보안 시스템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1일 새벽 야간 당직자 11명을 상대로 근무 시간에 잠을 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당직 업무 부적정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에서도 같이 지금 합동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태라든지 시설에 미비점이 있는지. 또 112 상황실이나 통신기계실 등 중요 보안구역 관리도 강화하고 인터폰 등 관련 시설물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 21개 경찰서 야간 당직 근무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서장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도 의원이 공무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자녀 결혼식 피로연 행사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직원들의 피로연 참석을 공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 열렸던 강진군의 한 식당. 1인분에 2, 3만 원가량의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피로연은 모두 3곳의 식당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축의금을 한 놔뒀어요. 한정식 3만 원짜리였어요. 100여 명 정도 왔어요. 왔다가 또 다른 데였어요. 한가 가고 그렇기다. 피로연 하객 상당수가 지역구 주민들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식사 제공. 또 관례적 기부 행위를 허용하는 관원상제에 피로연 행사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 관원상제에 이제 피로연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이 맞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결혼식과는 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피로연 참석을 위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무리를 빚은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평온합니다. 간부급을 포함해 공무원 28명이 피로연 참석이 공무라며 출장을 낸 건데 선의에 의한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은 친분 관계 등을 앞세운 공무원의 행사 참석은 출장 조치가 불가하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로연을 참석하기에는 출장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도록 우리가 좀 올 초 인사권이 독립된 전남도의회는 독립된 감사부서조차 없는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5년간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9건으로 울산 32건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36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 254명이 죽거나 다쳤고 1,10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주비를 개선해 높은 수준의 다연 연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연주는 정제된 쇳물인 용강을 일정 크기의 반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한 번에 연속으로 주조할 수 있는 횟수인 연연주비를 높이는 게 핵심 기술력입니다. 최근 광양제철소 제강부는 연연주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311명으로 전날보다 110명이 늘었습니다. 순천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수가 89명, 광양 69명, 고흥은 37명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지난 8월 기준 총 물동량이 2,281만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가 늘었고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사전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은행이 8억 2,400만 원의 입장권 대량 구매를 약정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4억여 원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종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었는데요.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서 전형적인 포근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12도, 여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24도까지 오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58분, 간조 시간은 새벽 4시 2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11회 아시아 조류박람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새와 함께 사는 생태도시라는 주제로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과 탐조 관련 국내외 워크숍, 전시 판매 부스 등 탐조와 생태 관광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조류박람회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탐조 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태국에서 발족했으며 이듬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 탐조 박람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요 당직을 의결했습니다. 수석 상임부위원장에는 서동용 국회의원이, 선임 상임부위원장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홍보소통위원장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책실장에는 조성철 조선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